테슬라의 실적이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속 5일 하락장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400 아래까지 떨어졌었는데요. 이 하락은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 약화로 일어난 하락일까요? 아니면 세력의 장난질일까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미증시 연구소의 최 선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세 가지 부분에 대해서 다뤄볼 텐데, 첫 번째는 매수와 매도세가 테슬라의 다음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이고, 두 번째는 세력이 주가를 조작하는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테슬라가 $488에서 $400 아래까지 떨어진 상황에서 지금 저점 매수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칼끝에 피를 핥는 행동, 즉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인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내용 없이 핵심 정보만 골라 가져왔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저희는 바로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시가총액 1위의 테슬라가 6.08%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연간 차량 인도량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테슬라가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연간 179만 대를 인도했는데 2023년 연간 인도량이 180만 대에 대비하여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연간 인도량이 감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해야 될 점은 테슬라의 전기차가 현재 시장에서 수요 감소 또는 경쟁력 저하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건데요. 자동차 통계 전문기관인 자토 다이나믹스의 보고서를 보면 2024년 10월 테슬라의 유럽 판매량이 24% 정도 감소했으며, 폭스바겐 그룹의 스코다 엔야크 SUV가 유럽 시장에서 강력한 성과를 내며 테슬라 모델 Y를 대신해서 해당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가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작년에 테슬라의 전기차 사업이 1년의 역풍에 직면했었는데요. 베를린 공장이 방화 공격을 당하며 약 10억 유로의 손실을 보게 되며 전기차 사업이 크게 둔화되면서 시장의 수요 감소와 판매량 하락을 야기했었고, 그리고 4월엔 비용을 줄이고 생산량을 높이기 위해 10%의 인원 감축을 강행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고위 관계자들은 여전히 투자자들에게 전기차 수요가 두 차례의 주요 성장 흐름 사이에 있다고 전했으며, 작년 10월 일론 머스크는 2025년에 저비용 자율주행 차량을 출시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통해 20%에서 30%의 성장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 저희는 기술적 측면과 차트를 보고 지금 하락해 있는 테슬라의 주식을 사는 게 맞는지, 아니면 큰 리스크가 있다고 판단하여 빠져나오는 게 맞는지 상세하게 분석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면서, 거래량과 주가 사이의 관계와 차트 뒤에 숨어있는 세력이 주가를 조작하는 진정한 의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거래량과 주가 사이의 관계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여기를 보시면 테슬라가 5일 연속 하락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 밑을 보면 거래량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 알 수 있는 건 투자자들 사이에서 분기 차이가 많은 것으로 보이며 확실히 패닉 매도가 일어난 것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엔 아마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처음으로 감소하면서 많은 단기 투자자들과 공매도를 하는 세력이 있었으며 패닉 매도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렇게 하락한 상황에서는 우리는 저점 매수를 하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빠르게 시장에서 도망쳐 나오는 게 맞는 걸까요? 이런 상황에서 저점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지금 꼭 매수를 하셔야겠다면 이후에 두 수, 세 수 뒤의 상황을 생각하셔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투자 자금을 좀 남겨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지 않고 풀 매수를 하게 되면 그 리스크는 투자자 본인이 다 끌어안게 돼 있어요. 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투자자들의 의견 충돌로 인한 패닉 매도로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럼 여기 작년의 10월과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작년 10월 테슬라의 성과 지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었어요. 그러자마자 바로 패닉 매도가 나오면서 개팔아가는 모습을 보였고, 거래량도 보시면 확 올라갔다가 다시 떨어지면서 5에서 6일 동안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 뒤로는 더 이상 저점을 형성하지 않고 지지를 받으면서 많은 투자자들이 관망하는 형태를 보여줬는데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저희 같은 개미들은 그냥 지켜보기만 했지만 사실 이때부터 세력들은 스멀스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10월 24일쯤 재무제표 발표가 나오면서 다시 주가가 최소 8% 이상 정도 올랐던 모습이 보이는데, 그리고 그 뒤에 움직임을 잘 보시면 매번 주가가 오른 뒤 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조정을 받습니다. 지금처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조정을 받은 적이 없어요. 앞전에 여기까지만 해도 조정을 받으면서 거래량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테슬라의 차량 인도량이 근 10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거래량이 막 증가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대응해줘야 맞는 걸까요? 되게 쉽습니다. 저희가 중요하게 봐줘야 할 부분이 몇 가지 있는데 그중 첫 번째는 시간적인 부분을 잘 봐주셔야 됩니다. 방금 보셨던 10월에 조정을 받고 나서 다시 상승을 재개했던 10월 23일을 시작으로 해서 피보나치 비율을 사용한 현재 주가 전환점을 보시면 다음으로 봐줘야 할 중요 시점이 이 55지점인데 여기까지 앞으로 7거래일 남았습니다. 7거래일. 만약 하락하듯이 횡보하면서 여기까지 쭉 간다면 제 생각엔 여기서 하락을 멈추고 다시 상승으로 전환할 확률이 높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RSI 지표로 테슬라 차트를 봤을 때 현재 14일선은 45까지 내려와 있고 9일선에 보면 36.9까지 내려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매도세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다면 매수세가 반격할 틈이 없어서 하락할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RSI의 노란 14일선이 30까지 내려오게 되는 상황이 온다면 매수를 고려해 주시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대로 매도세의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면 RSI 지표의 9일선이 30 이하로 떨어져 있을 때가 매수 고려 타이밍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론 RSI 지표에서 30을 찍게 되면 바로 진입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아마 10월 23일 이때 RSI 지표의 14일선이 36 정도 했던 것 같고 9일선이 30 아래에 위치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뒤로 RSI와 주가가 다시 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 있고요. 이렇게 시간과 RSI를 결합해서 테슬라의 매수 신호를 잡아내볼 수 있고 또 가격과 갭을 통하여 테슬라의 차트를 분석해보자면 갭 하락을 만들었던 캔들이 이거 살짝 가려져서 잘 안 보이실 텐데 갭 하락을 만들었던 캔들이 하락 구조 3의 캔들이에요. 그리고 이 하락갭의 상단부의 가격은 402달러이고 하단부 가격은 392달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V자 형태를 만들면서 다시 상승할 확률도 있긴 한데 제 생각엔 테슬라의 악재가 나온 지 얼마 안 되기도 했고 나스닥 지수의 움직임이 그리 좋지가 못했기 때문에 바로 다시 올라갈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이 맞다고 100% 확신을 할 수 없으니까 다시 상승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면 갭 하락을 만든 갭의 상단부 402달러 위로 올라간 다음 더 이상 그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횡보하거나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인다면 테슬라의 움직임이 다시 복구되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지금 생각해줘야 될 부분은 지금 여기서 하락을 멈출 수 있는지 더 이상 저점을 형성하지 않을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오늘의 저점을 보시면 373달러인데 만약 매도세가 더 유입돼서 더 하락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아래 이전의 상승 갭들이 노란 박스 형태로 표시되어 있는 게 보이시죠? 그중 첫 번째 상승 갭이 358, 359달러라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구간이 제일 먼저 지지의 강도를 테스트할 수 있는 위치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트레저 헌터로 또 어떤 상태에 있는지 보면 테슬라는 현재 강한 지지와 강한 저항 구간에 있다고 나와 있고 세이프티 레벨은 보통 안전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주가는 379.280달러이고 해당 주식의 저항선은 416.8달러에 형성되어 있다 하네요. 자, 그럼 단기 매매를 하시는 분들과 단기 반등을 노리시는 분들은 첫 목표가를 이 416.8달러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피보나치 수열에서 나온 비율로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10월 23일 아까 말씀드렸던 이벤트를 기점으로 보면 이 저점이 대략 212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최근 최고가를 찍었던 488달러 이 두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오늘 주가가 딱 38.2%에 달하는 지점까지 내려온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주가도 신기하게 382달러네요. 자,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 지금 현재 살짝 뚫고 내려오긴 했지만 다시 테슬라가 상승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느냐 하실 텐데요. 피보나치 되돌림의 이론으로 일반적으로 하락을 했을 때 38.2, 50, 61.8 이 세 지점에서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테슬라가 하락을 멈추기 위해선 강력한 힘을 가진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대 양봉이 나와줘야 하느냐? 여기 하락객을 만든 갭을 메우면서 최소 3일 이내에 나와준다면 테슬라의 움직임이 복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핵심 포인트. 전형적인 차트 분석의 관점에서 봤을 때 여기서 지지를 받지 못하고 21일 이동 평균선을 뚫고 내려온 뒤 현재 그 밑으로 더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평선을 뚫고 내려온 뒤 다시 올라간 게 아니라 더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다시 위로 올라갈 수 있을지, 하락갭을 만든 갭을 다시 메꾸고 올라갈 수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저가 매수 기회다 하고 매수를 할지 말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조언 하나 해드리자면 아래의 KDJ 지표의 비교적 낮은 지점에서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것을 보고 매수 고려를 해보시는 게 비교적 안전한 선택이 될 것 같습니다. KDJ 지표 관련 내용은 이전 영상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그와 동시에 저희가 주의 깊게 봐줘야 될 부분은 엘리어트 파동 이론으로 테슬라의 전체적인 움직임, 그 방향을 보았을 때 4월 22일 138달러를 시작으로 첫 번째 파동 7월 11일에 271달러까지 갔다가 두 번째 파동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182달러까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파동이 최근의 최고점 488달러까지 오르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래서 제 생각엔 지금 보이는 테슬라의 하락이 네 번째 제4파 조정 파동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론이 맞다면 다섯 번째 5파는 최종 상승 파동으로 테슬라의 주가가 정점을 향해 달려갈 확률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제 이 분석 어떤가요? 만약 이 엘리어트 파동 이론을 통한 제 분석에 동의하신다면 4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도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고 싶습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파 이후의 조정, 2파의 하락을 피보나치 비율로 보면 61.8 지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한 모습을 보이고, 또 미친 듯한 상승을 보였던 3파와 또 조정을 받고 있는 4파의 움직임을 보면 제일 높은 확률은 38.2와 50의 지점과 대응하는 주가 371달러와 335달러에서 강력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셔야 될 건 큰 시장의 움직임과 테슬라의 주가를 다시 복구할 수 있는 소식이 들리면 무조건 주가에 반등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런 요소들 집중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이 가격에서 매수를 고려 중이신 분들은 절대 가진 돈을 다 털어 넣으시는 그런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주식시장에 100%란 없기 때문에 두수, 삼수 그 뒤의 상황을 계속 생각하셔서 분할 매수해 주시는 게 리스크 관리를 최적화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실 거는 테슬라의 MCD 지표와 트렌드킹으로 본 차트의 모습인데요. ABC 네 번째 파동의 조정에 마우스를 갖다 대보시면 오른쪽에 과매도가 확인되었다고 보라색으로 막대기들이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과매도 상태에 진입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일어날 확률이 되게 크다고 할 수 있겠고, 관건은 이 과매도 구간에 있는 게 얼마나 지속될 것인가인 것 같습니다. 자, 또 아래의 트렌드킹과 MCD 지표를 보시면 트렌드킹 지표에선 초록색 캔들이 나오면서 캔들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맨 밑에 MCD 지표에서는 빨간 기관과 외인 자금, 즉 매수 세력을 뜻하는 캔들인 보라색 선 밑으로 내려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는데, 오른쪽에 칩 분포도를 또 보시면 제일 길게 튀어나와 있는 이 두 부분 중에서 위에 있는 부분의 가격에 강한 저항이 형성된 구간이라 할 수 있고, 또 만약 테슬라의 힘이 너무 약해져서 계속 하락하는 양상을 보인다면 아래의 이 구간이 강한 지지점이 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또 알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아래의 이 매물칩을 보면 꽤 많은 투자자분들의 평단가가 비교적 낮은 걸 알 수 있는데, 이분들은 아마도 더 장기적으로 테슬라를 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위에 튀어나와 있는 저항 부분의 매물칩 소유자분들은 테슬라가 최고점을 찍고 하락했을 때 너무 빠르게 420, 430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몰려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보기엔 현재 테슬라의 주가는 여전히 상승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가 있다고 판단되고요. 오랜만에 AI 불캐처로 테슬라를 보면 노란색 수비형 캔들이 나온 이후에 현재 계속해서 후퇴형 캔들인 하늘색 캔들이 나오고 있고, 드래곤 라인의 밑에 캔들이 위치해 있네요. 그렇지만 여전히 이 빨간 드래곤 라인이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선 저는 아직 테슬라에 기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요 며칠간 테슬라의 하락으로 마음 졸이셨을 분들의 궁금증과 불안이 제 영상으로 조금은 해소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만약 제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시연구소의 최 선생입니다. 감사합니다.